이노우에 다케이코, 본명 나리아이 다케이코, 시티헌터의 작가 호조 츠카사의 문화생 출신으로 단편집의 반응은 별로였지만 첫 중편 연재인 슬램덩크가 장기 연재로 결정되면서 이후 단행본 판매량이 1억 불 돌파하면서 탑클래스 만화가의 반열에 올랐고 소년점프의 황금기를 이끈 트로이카, 드래곤볼, 유백서, 슬램덩크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엄밀히 말하면 만화가라기보다는 화가로서의 방향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현재 만화가는 사실상 은퇴한 상황이며 화가로서의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가 원래 미대지망생이었지만 학비 때문에 포기한 과거와도 관계가 있겠죠. 그런 그가 만든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아니나 다를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의 틀에서 벗어난 작품이 되었습니다. 슬램덩크는 결과적으로 작가가 원하는 형태로 마무리 지은 작품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죠. 편집부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노우에 씨와 관계자의 책,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원래 북사는 산왕전에서 아깝게 패배할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거물처럼 나왔지만 시합도 못해봤던 김판석, 지학의 별, 아니 아이치의 별 마성진은 훗날 태웅과 백호가 더 성장한 후에 넘어야 할 일종의 벽이었겠죠? 하지만 편집부는 이에 반발하며 산왕전에서 이길 것을 요구했고 여기서 이노우에 씨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대신 소년점프에 2번 다시 연재하지 않겠다. 사실 이는 그렇게 충격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소년점프에서 인기를 얻은 만화는 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한 독자층을 잡기 위해서 청년을 위해 만든 주간지인 영점프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서 편집부는 이 작품도 그렇게 될 걸로 간주하고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 작품은 산왕전에서 승리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강백호의 부상과 함께 아마 편집부가 원하는 전개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다음에 프로로 데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미 점프에는 캡틴 츠바타란 좋은 선례가 있었죠. 하지만 사쿠라키 하나미치, 벚꽃이 진 길이란 이름이 말해주듯 작가는 이 작품을 엘리베이터식 배틀물로 만들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잘나가는 주인공이 힘을 잃어버리는 엔딩, 그것도 주인공팀이 패배한 상황에서 끝나는 작품은 없었습니다. 특히 소년 만화, 그 정점이라는 점프에선 말이죠. 그나마 잡지 연재분 마지막에는 일부 끝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정황선 작가가 편집을 달래기 위해 넣은 일종의 위장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단행본에선 사라져버렸죠. 슬램덩크의 애니메이션화 타이밍을 잡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잡지 연재가 종료된 것도 있지만 TV 애니메이션의 평가도 영향을 미쳤죠. TV 애니메이션은 원작 특유의 긴장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시청률 15%대를 유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지만 이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바로 90년대 중반에 불어닥친 예능 열풍 때문입니다. 거품 경제 붕괴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예능을 보기 시작했고 예능과 같은 시간대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이 예능에게 밀리기 시작하자 애니메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떨어지고 말았죠. 특히 슬램덩크는 긴니급 반즈계란 프로그램과 방영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이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반토막이 났는데 아마 방송 자체가 스포츠맨십에 관련된 것인 만큼 영향을 제대로 받은 걸 겁니다. 그래서 애니 본편에도 예고되었던 전국대회 편의 제작이 전면 중단된 것이죠. 엔딩을 보면 전국대회에서 만나는 풍전의 멤버, 에이스킬러, 남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장판 제작의 시동을 건 것은 모바일 게임 덕분이라고 합니다. DNA는 2020년 모바일 게임인 슬램덩크를 발매하는데요. 이 게임, 중국에서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작사인 DNA가 방송국에서 판권을 사는 바람에 전국대회에 나오는 풍전, 산왕의 캐릭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캐릭터 모바일 게임에 캐릭터가 부족하다는 건 최대의 위기 상황. 그래서 여러 이해 관계자가 게임 캐릭터를 내기 위해 돈을 투자해서라도 후속 애니메이션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만화판의 판권을 가진 슈에이사가 빠졌겠죠. 그리고 판권을 확보하고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가인 이노우에 씨에게 정권을 준 거 아닐까요? 이 추측이 맞다면 그는 흥행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일본의 제작 시스템에선 얻기 힘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극장판 프로젝트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작가는 연재 종료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산왕전 이상 가는 시합을 그릴 자신이 없다고. 지금이야 신화적인 명작으로 기록되지만 이 감동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한 마음으로 다시 보면 1권과 마지막 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왕전은 대사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선과 동작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지를 보여주는 반면 초창기에는 연출이 제법 좋고 빛을 잘 쓰긴 하지만 쓸데없는 대사가 너무 많거나 화력이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격렬한 동작에서 턱을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에서 위를 보는 시점에서 턱을 잘못 그리면 그림이 이상해지기 때문이죠. 셀카를 찍을 때 카메라 아래에 두면 어지간한 사람은 오징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후엔 이런 구도에서 턱을 숨기지 않죠. 작가는 작품을 그리면서 꾸준히 성장해왔고 산왕전 즈음에는 화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거물이 된 겁니다. 문제는 산왕전 이상 가는 시합을 그릴 자신이 없는 사람이 산왕전을 어떻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냐는 거죠. 올바른 영상화란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 감동을 느낀 사람들을 또다시 감동시켜야 합니다. 특히 슬램덩크 같이 과거 팬층이 탄탄한 작품은 말이죠. 그리고 이노우에 씨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 열쇠를 쥔 캐릭터는 바로 송태섭입니다. 송태섭은 작가가 많이 좋아하기에 감정을 많이 이입한 캐릭터로 작가가 농구부에서 가드 출신이었던 것도 있겠지만 어딘가 초인적인 면이 있는 다른 4명과는 달리 송태섭은 필살기 하나 없이 괴물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작가가 추구했던 리얼 농구 만화를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정대만 편에서 급하게 추가한 캐릭터긴 하지만 작가는 송태섭의 유난히 애착이 많았고 그래서 작품 도중에 송태섭의 드라마를 많이 넣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작품의 궤도가 강백호의 성장에 맞춰졌기에 리얼을 기반으로 둔 송태섭의 이야기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작가는 슬램덩크가 연재된 후에도 프리퀄격 단편인 피어스를 그리기도 했죠. 피어스는 본편에선 그려지지 않았던 송태섭과 이안나의 과거를 그린 작품이죠. 송태섭이 주인공이 된 이유는 또 있어요. 앞서 말했듯 이 명작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안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전의 산왕전, 백호의 성장 과정을 그린 산왕전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몰입하기 힘들죠. 신세대들은 백호의 성장은커녕 백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산왕전은 성장을 거의 마친 백호의 시험대 같은 작품이니까요. 그러니 가장 서사가 약했던 송태섭, 그러나 작가가 서사를 주려고 했던 송태섭, 그리고 높은 캐릭터 완성도를 가진 송태섭이 주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 퍼스트를 처음, 최초라고 해석한다면 이 작품은 작가가 원래 생각했던 슬램덩크가 아닐까요? 작가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던 첫 번째 애니메이션판 슬램덩크, 그래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만큼 이 애니메이션은 리얼한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 무엇인지에 철저하게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캐릭터의 대사를 삭제하거나 다듬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원작을 본 사람이 봐도 전혀 유화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송태섭의 이야기를 따라가니 새로운 시점에서 몰입하게 되며 송태섭의 드라마가 이질적이긴커녕 참 훌륭하게 짜여있어 몰입하게 되지요. 원작의 미싱 링크를 훌륭하게 보완하기에 과거에 슬램덩크에 열광했던 사람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호평과 극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성우 팬들의 테러에 가깝겠죠. 일본에서 성우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통합하여 하나의 캐릭터를 이루는 중요 요소이며 그렇기에 회사도 성우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성우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연기가 안 되어도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며 이어받을 사람도 성우가 직접 간택하지 않으면 팬들이 인정하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이노우에 씨는 원래부터 만화톤의 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베가본드와 리얼을 보면 만화를 극화, 드라마처럼 그려서 그런지 이번엔 성우를 바꿔서 작가가 직접 새롭게 디렉팅을 했더군요. 하지만 서태웅을 성우인 미도리카와 히카루 씨와 연결짓는 식으로 기존 캐릭터의 이미지에 애착이 강했던 사람들은 이에 분노하여 악평을 하는 것인데 저는 구판 애니메이션을 도중에 하차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 성우들의 연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기본기와 구판 성우들이 압도적이겠지만요. 리얼한 분위기의 스포츠 만화라면 톤이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기존 성우는 자꾸 하시거나 70대인 경우도 있으니 게다가 이미 톤이 완성되어 있으니 작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우를 쓰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또한 3D 작화도 괜찮았어요. 이 작품의 3D 작화가 비난받는 이유는 이 작품의 추억을 가진 사람들은 2D에 익숙한데 최근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어설픈 3D에 많이 데이다 보니 기대가 될 리가 없었죠. 하지만 이 작품의 결과물은 그동안의 트라우마를 불식시킬 정도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3D 기술의 한계로 3D 작화는 동작의 연결이 어색하거나 움직임이 어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작품은 모션 캡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정말 움직임이 훌륭합니다. TV판의 품질이 안 좋았던 이유도
5명을 그릴 예산이 없었기 때문인지라 돈과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3D를 고른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한 작품의 세상 톤이 바뀐 걸로 화제가 되었는데 이노우에 씨가 초창기에도 다른 건 못해도 연출과 빛의 활용만은 훌륭했던지라 이것도 의도한 걸 알 수 있죠. 톤을 다운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줄이고 극화의 느낌을 살린 건데 오히려 새로운 서사 구조에 잘 녹아든 느낌이 듭니다. 이상한 실사화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작품 전체가 원작의 산왕전이 주었던 긴박감, 압박, 그리고 그 감동을 훌륭하게 부활시킨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훌륭한 감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직접 각본, 연출, 감독까지 맡아서 성공적으로 표현했으니 소시적을 레이업을 하겠다고 코트를 누볐던 청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길 권합니다. 이로써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